안녕하세요. 터킹레인입니다. 오늘은 루미나 합병 소식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루미나 최근 비즈니스 업데이트,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루미나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루미나는 라이다라고 하는 레이저 센서와 이 센서를 사용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레이저 센서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주변 환경과 사물들에 대해서 3D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미나는 이 라이다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과 사물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라이다 센서는 항공 측정이나 입체 카메라 등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최근 10년 동안에 큰 주목을 받으면서 자율주행 기능을 가능케 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미나와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오른쪽 위쪽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루미나 소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에도 영상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나가 고얼스 메트로폴러스라는 스펙 회사랑 지난 8월에 합병을 하기로 발표를 했고 합병 투표 날짜가 12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12월 1일에 열리는 주주회의는 스페셜 퍼포스 미팅으로 열리는데 합병 찬반 투표라는 특별 안건을 투표하기 위해서 열리는 주주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합병이 승인이 되면 12월 1일이 화요일이니까 12월 4일 금요일부터는 고얼스 메트로폴러스의 티커 심볼인 GMHI가 루미나의 심볼인 LAZR 레이저로 바뀌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12월 4일 금요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심볼이 바뀌는데 보통 2-3일이 걸리기 때문에 예상일 뿐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티커 심볼이 바뀌는 것은 익스체인지와 증권사 간의 데이터가 바뀌는 것이어서 주주님들이 특별히 행동을 취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GMHI 주식과 워런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GMHI가 그대로 LAGR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에 따라서 시스템 지연으로 합병 후 하루 이틀간은 모바일 앱이나 웹상에서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거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최근 루미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뉴스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루미나에 대해서 좋은 뉴스들이 꽤 들려오고 있습니다. 합병을 앞두고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모빌아이가 루미나의 라이다 시스템을 레벨 4 자율주행 솔루션 테스트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루미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모빌아이라는 회사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회사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면 테슬라와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를 양대 산맥으로 논하는데 저는 모빌아이가 테슬라보다 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얼마 전에 출시한 Full Self-Driving 소프트웨어에 대한 찬사가 테슬라 오너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모빌아이도 테슬라의 최근 FSD보다 같거나 그보다 더 스마트한 FSD 소프트웨어를 6개월 전에 선보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모빌아이가 40분 동안 하이웨이와 예루살렘의 복잡한 시내를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주행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빌아이와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접근법과 기술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테슬라의 1세대 오토파일럿을 서비스로 제공했던 회사가 모빌아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정말 충격적인 기술이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사실 테슬라의 것이 아니라 모빌아이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서 책을 읽고 가던 운전자가 사고 나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몇몇 사건이 발생해서 테슬라와 모빌아이는 결별을 했습니다. 모빌아이의 기술이 문제가 많아서 파트너십이 깨어진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모빌아이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빌아이가 오토파일럿 기술의 결함이나 알려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마케팅을 엄청 해서 마치 오토파일럿이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운전자들이 생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의 완성도에 따라서 1부터 5까지의 레벨이 있습니다. 1이 가장 낮은 단계이고 5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레벨 4 이상은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결정을 하는 단계이며 그 이하는 사람이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모빌아이와 결별한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테슬라가 모델로 삼았던 게 모빌아이의 자율주행 방식이었습니다. 모빌아이는 1999년에 설립이 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율주행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카메라만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20년간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격면에서 자율주행을 대중화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도 모빌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카메라만을 이용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두 회사는 자체의 자율주행 프로세서를 만듭니다. 모빌아이는 2000년 초부터 자율주행에 특화된 프로세서를 만들어 오고 있고 테슬라도 FSD 프로세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 온리 자율주행을 추구해온 모빌아이가 왜 루미나의 라이다 센서를 자율주행에 사용하기 시작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모빌아이는 자율주행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면 백업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인 자율주행 시스템으로는 카메라 시스템을 쓰고 백업 서브 시스템으로는 라이다 베이스 자율주행을 써서 카메라 온리 시스템보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모빌아이는 카메라와 라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둘 다 있는 시스템을 True Redundancy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루미나가 만들려고 하는 100불대의 라이다 센서가 가능하다면 대중적인 차종이나 로보택시에도 라이다 센서를 몇 개씩을 장착한다고 해서 가격 면에서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모빌아이는 루미나의 센서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루미나의 경쟁 상대로는 업계 1위 기업인 벨로다인이 있습니다. 벨로다인은 여러 종류의 라이다 센서를 오래전부터 생산해 오던 라이다 업계의 1위 기업이기는 하지만 자율주행에 특화된 라이다 센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루미나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루미나는 라이다 센서를 사용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벨로다인에 비해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 다임러 트럭이 루미나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자율주행 트럭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파트너십뿐 아니라 다임러 트럭은 루미나에 투자도 결정했다고 합니다. 루미나는 현재 볼보와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볼보의 라이다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2022년부터 양산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합병을 발표한 후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보면 루미나가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뉴스는 8월에는 8개였던 OEM 프로그램이 12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루미나의 라이다 센서를 공급받는 회사들이 늘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루미나의 기술력이 자동차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만에 4개의 새 프로그램이 늘었다는 것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에는 2020년 10억 달러의 오더 부킹을 예상했는데 최근 다임러 트럭과의 딜이나 다른 계약들로 인해서 13억 달러로 오더 부킹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은 루미나를 응원하고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신나는 뉴스입니다. 또 루미나의 세일즈 파이프라인을 보면 현재 12개의 프로그램을 시리즈 프로덕션 계약으로 바꾸기 위해서 파트너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줄 서 있다는 점도 스타트업 회사로서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딜 중에 아직 발표하지 않은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이 회사에 대한 계약 발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에서는 추측성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의 자동차 회사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라면 토요다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고 중국 기업이라면 니오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니오는 모빌아이의 자율주행을 쓰고 있습니다. 루미나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는 하지만 리스크도 큽니다. 일단 2024년이 되어야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처음 몇 년 동안은 이익을 내지 못하듯 루미나도 앞으로 최소한 3년은 적자를 내면서 성장을 할 것인데 루미나의 기술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경쟁사가 나와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나간다면 지금 세우고 있는 사업 계획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루미나가 가지고 있는 라이다 기술은 이전에 있었던 라이다 기술을 개량한 것이 아니라 아예 디자인부터 자율주행에 쓰일 목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루미나가 자신하는 것처럼 성능을 낼 수만 있다면 굉장한 기술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생산 비용과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루미나의 라이다 시스템은 유닛당 현재 500불에서 1000불 사이로 라이다 시스템 중에서 가장 가격 경쟁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 대량 생산으로 가면서 유닛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생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대량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는 10월 초에 GMHI를 10불 46전에 작은 포지션을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GMHI가 별로 움직이지 않아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합병 투표일이 결정되고 새로운 파트너십 뉴스들이 나오니 주가가 조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루미나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해보니 지난번에 리뷰했을 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임러 트럭과의 파트너십과 프로덕션 생산 계획이나 모빌아이와의 라이다 베이스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계약 등은 루미나의 기술력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라이다 센서를 직접 테스트해보거나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는 자율주행차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기술이 얼마만큼의 수준이고 실제로 쓰여질 수 있는 기술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도 있고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회사의 마케팅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부정확성과 검증을 하지 못해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량의 주식을 루미나에 대한 리서치와 공부를 하면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믿음이 더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해 나간다면 루미나는 분명히 좋은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매년 더 커지고 있고 라이다 센서도 점점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고 가격은 더 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시장이 더 커짐에 따라서 라이다 센서도 모든 차에 들어가는 거의 기본 부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자율주행에 쓰이는 라이다 센서를 루미나가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GMHI 가격이 11월 20일 금요일 애프터마켓 가격으로 13불 21전인데 12월 1일까지 14불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정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